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며 냉장고까지 가는 걸 운동이라 생각하시나요? 그런 당신께 소식이 있습니다. 걷기가 칼로리를 소모함은 물론 밖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뇌가 성장해 알츠하이머를 예방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평범한 산책이 조깅보다 당뇨병 예방에 더 효과적입니다. 매일 걸을 때 나타나는 몸의 변화 10가지를 알아봅시다. 일부는 마법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시력 보호와 요통 완화 효과는 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공원에서 좀비처럼 질질 끌며 걷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할 순 없어요. 이 모든 것에는 나름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FIT 공식이라고 불리는 것을 공개할 거거든요. 이 공식은 빈도, 강도, 시간에 기반한 정확한 과학적 설계도이며 여러분의 인생에서 단일 초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이런 결과를 보장합니다. 그럼 바로 10번째 이점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뇌의 재부팅입니다. 캔자스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무서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것이 치매와 알츠하이머 발병을 앞당깁니다. 현재 500만 명 이상이 이 질환을 앓고 있고 20년 내 그 수가 2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피트니스 업계가 숨기려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과 학습의 중심인 해마 부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걷기를 하면 단순히 아침 식사를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신경 영양인자의 분비도 촉진됩니다. 말 그대로 뇌에 혈액을 펌프질하고 새로운 신경혈관과 세포의 성장을 자극하게 됩니다. 걷는 것만으로 뇌 위축의 시계를 되돌리죠. 여러분은 더 크고 탄탄한 뇌를 스스로 만드는 중입니다. 9번째는 안압이 낮아집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불가능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이면의 원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걷기는 정말로 시력을 지켜줍니다. 다리 운동이 어떻게 눈을 회복시킬까요? 핵심은 압력에 있습니다. 녹내장은 눈 속 액체가 쌓여 시력을 앗아가는 도둑입니다. 마치 터질 듯한 댐이 시신경을 짓누르는 상황과 같습니다. 녹내장 연구재단은 이 치명적인 연관성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걷기는 몸을 위한 일종의 보조 펌프 역할을 합니다. 걷기는 혈류를 조절하고 체계적으로 눈 안의 압력을 낮춰줍니다. 매우 강도 높고 충격이 큰 운동은 때때로 그 압력을 위험한 수준까지 올릴 수 있지만 걷기는 그 압력을 안정시켜줍니다. 말 그대로 당신은 걷는 것만으로도 실명에서 멀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8번째 이점, 즉 심장 보호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숨이 찰 때까지 달려야만 심장이 제대로 운동된다고 믿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심장협회는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관상동맥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있어 걷기는 달리기만큼이나 효과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걷기는 달리기와 똑같이 효과적입니다. 비결은 혈압 조절에 있습니다. 매일 30분 걷기는 천연 베타 차단제처럼 작용합니다. 걷기는 동맥을 넓혀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온몸에 공급해줍니다. 사실상 극한의 지구력 운동이 유발하는 코르티솔 급증 없이도 동맥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셈입니다. 7번째로 우리는 폐에 주목합니다. 걷기는 폐 활량을 크게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폐는 필터와 같지만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그 안에 공기가 정체됩니다. 걷기는 여기서 호흡의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걷기는 횡격막을 더 열심히 움직이게 하고 혈류로 들어오는 산소의 양을 직접적으로 늘려줍니다. 하지만 진짜 숨겨진 이점은 독소 배출에 있습니다. 걷는 동안 깊고 리드미컬한 호흡을 통해 폐 깊숙이 쌓여있던 오래된 배기가스를 말 그대로 밀어내게 됩니다. 한 번의 호흡기 전체를 깨끗하게 씻어내면서 그 부수 효과로 면역체계가 크게 강화됩니다. 폐 질환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방어력을 약화시키지만 걷기는 이 부분에 단단한 장벽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자꾸 아프고 싶지 않다면 탁한 실내 공기 속에 앉아있지 말고 폐를 환기시키기 시작하세요. 6번째 이점에서는 과학적으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등장합니다. 바로 췌장이 리셋된다는 점입니다. 듀크 대학교에서는 6개월간의 연구를 진행하며 달리기와 걷기를 직접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걷는 쪽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걷는 사람들은 달리는 사람들에 비해 포도당 내성이
6배나 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무려 6배입니다. 이런 결과의 배경에는 매우 효율적인 인슐린 감수성이 있습니다. 전력 질주를 하면 몸이 설탕을 매우 빠르고 거의 격렬하게 태워버립니다. 하지만 걷기를 하면 몸이 오랜 시간 동안 설탕을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훈련됩니다. 이렇게 하면 췌장이 전반적으로 인슐린을 덜 분비하게 되어 이 중요한 기관이 꼭 필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라면 달리기는 지치게 할 수 있지만 걷기는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5번째는 소화 개선입니다. 장도 근육이라 원리는 간단합니다. 몸을 안 움직이면 장도 멈춥니다.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 대규모 연구에서 아주 심각한 상관관계가 밝혀졌습니다. 계속 앉아만 있는 사람들은 대장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활동적인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걷기는 연동운동이라고 불리는 음식이 소화관을 따라 이동하도록 돕는 파도 같은 근육 수축을 자극합니다. 하루에 단 30분만 걸어도 소화가 조절되고 대장암 위험이 크게 줄어듦. 설령 최악의 상황이 닥쳐 진단을 받더라도 걷기는 통계적으로 생존 확률을 높여줍니다. 말 그대로 당신의 몸이 기계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돕는 셈입니다. 4번째 이점은 제가 근육 착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매를 가꾸려면 비싼 헬스장 회원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만 보걷기만 제대로 해도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과 충분히 맞먹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강한 충격으로 몸을 망가뜨립니다. 근섬유가 찢어지고 관절에 염증이 생겨 며칠씩 회복이 필요해집니다. 반면 걷기는 피트니스계의 스텔스 폭격기와도 같습니다. 몸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회복 시간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매일 예외 없이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올바른 자세에 신경 써야 합니다. 척추는 곧게 펴고 팔꿈치는 90도로 구부리고 골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3번째 이점은 뼈대가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하중에 반응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천천히 약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관절염 재단에서는 관절 염증을 줄이기 위해 하루에 30분 걷기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비밀은 앞전 효과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걷는 동안 한 걸음 한 걸음의 부드러운 충격이 뼈에 작은 전기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이 전기 신호는 조골세포의 조직 생성을 명령합니다. 즉 뼈대에 단단해지라는 전기적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달리기는 뼈에 무리를 줄 수 있지만 걷기는 체계적으로 뼈를 강화합니다. 2번째 이점은 척추의 감압입니다. 허리 통증은 현대 사회의 진정한 역병입니다. 격한 운동과 장시간 좌식은 허리 통증을 더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걷기는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척추 디스크는 자체적인 혈액 공급이 없습니다. 디스크는 작은 스펀지처럼 작동합니다. 디스크는 부드럽게 눌렸다가 풀릴 때만 신선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걷기는 바로 이 중요한 펌핑 효과를 제공합니다. 걷기는 척추의 연조직 깊숙이까지 영양분을 순환시켜줍니다. 걷기는 자동으로 자세를 개선해주고 몸을 곧게 세워주는 등 신전근을 강화시켜줍니다.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척추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이점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는 화학적 정화작용과 같습니다. 정신의학 저널은 우울증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증상이 말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그 원리는 뇌를 강력하게 화학적으로 세척하는 것입니다. 걷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태우는 동시에 엔도르핀과 성장 인자인 BDNF를 방출합니다.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걷기는 학생들이 의식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기분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것은 감정 상태를 완전히 그리고 강력하게 리부트하는 시스템입니다. 몸이 계속 앞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는 우울한 침체 상태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 2가지 상태는 생물학적으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뛰쳐나가기 전에 제 말을 1분만 더 들어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걷기를 귀찮은 집안일처럼 여기거나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걷는 내내 휴대폰만 바라보며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건 걷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비틀거리며 다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제발
아치 지지대가 전혀 없는 완전히 평평한 신발은 신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결국 발아치가 망가집니다. 이 루틴을 선택사항으로 여기지도 마세요. 몇 주에 한 번씩 띄엄띄엄 한다면 건강에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할 겁니다. 진짜 힘은 꾸준한 반복에 있고 바로 그 지점에서 약속한 FIT 공식이 등장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니 이제 정확한 설계도를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는 그냥 산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프로토콜을 실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FIT 공식입니다. FIT는 빈도, 강도, 시간의 약자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빈도입니다. 이건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매일 하는 것입니다. 초보자라면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5분밖에 못하겠다면 5분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주 하는 것입니다. 세포를 재프로그래밍 하려면 매일 신호를 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강도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매우 게을러집니다. 윈도우 쇼핑하듯 걷는 것은 심혈관 건강엔 무용지물입니다. 소위 토크 테스트 존에 도달해야 하는데 말은 할 수 있지만 대화는 나누기 힘든 속도여야 합니다. 여전히 노래를 흥얼거린다면 너무 천천히 걷는 것이고 숨이 차서 헐떡인다면 너무 빨리 걷는 것입니다. 심장이 확실히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시간입니다. 마법의 숫자는 한 번에 30분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모든 생물학적 변화가 제대로 시작되는 임계점입니다. 하루에 6,000보를 기본 목표로 삼으세요. 10,000보에 집착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시세요. 탈수된 엔진은 바로 멈춰버립니다. 다음으로 움직임의 법칙을 적용하세요. 팔을 적극적으로 흔드세요. 이렇게 하면 상체가 움직이고 칼로리 소모가 최대 10%까지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습관의 법칙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하세요. 아침은 서카디안 리듬과 내부 시계를 완벽하게 리셋하기에 단연코 가장 적합한 시간입니다. 이제 당신은 현대인의 게으름에 대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해결책도 찾았고 이제 정확한 공식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이걸 싫어합니다. 헬스장 업계도 이걸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 방법은 완전히 무료이고 효과도 뛰어나며 전적으로 당신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관절이 녹슬게 내버려두고 뇌가 쪼그라들고 뼈가 녹아내리도록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일어나 신발 신고 한 걸음씩 당신의 생물학적 건강을 되찾으세요.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내일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런 콘텐츠를 더 보고 싶다면 제 유튜브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